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 자고 나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통령 재임 중에 현대건설에서 2억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현대건설이 2010년쯤에 이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다스의 자회사 이제 홍은프래닝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네. 이곳에 2억 6천만 원의 분양 용역을 줬는데 실제로 이 홍은프래닝이 그러면 용역의 어떤 대가의 일을 했느냐? 그러지 않았다. 이런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고위 관계자도 검찰에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전 대통령은 이제 지난 검찰 소환 조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홍은프래닝 대표인 처남 부인 권영미 씨를 좀 도우려고 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검찰은 다스 자회사 홍은프래닝도 이전 대통령의 소유로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끝이 없네요. 정말로. 대통령 재임 중에 이랬다는 겁니까? 네. 내일도 자고 나면 또 혹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뭐 검찰이 이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나온 그 문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공작 문건도 이제 여기 들어있다고 어제 전해주셨는데 네. 이 불법 사찰이 의심되는 문건을 바탕으로 수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이제 뭐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네. 이 다스 창고에서 나온 문건들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 그리고 이제 뭐 국가정보원, 경찰청에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어제 그 제목만 봐서도 의심할 만한데요. 좌파 계속 이렇게 네, 나왔죠? 온통 네. 좌파 투성이었습니다. 네. 검찰이 이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도 이 다스 창고로 빼돌려진 청와대 문건에서 사회 전 분야를 사찰하거나 또 이념적인 목적의 공격 계획을 꾸민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이제 영장에도 적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좀 소개를 안 해드렸지만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있었거든요. 네. 또 이제 제가 제목을 읽어드리면 좌파의 지방선거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당 승리 위한 대책 제시, 이런 문건 등이 이제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원래 오전에 예정됐었던 이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있잖아요. 이게 네. 이제 취소됐다고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법원이 이제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신문 기일을 정할지 네. 아니면 이런 신문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할지 내일 중으로 이제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정부 개헌안에 대한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개한 개헌안에는 이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이제 내용이 담겼는데요. 네.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을 지방 정부로 바꾸고 지방 정부의 구성도 이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게 하겠다. 그건데요. 이제 그런 방안 중에 또 다른 방안으로 지방 정부의 자치 행정권 그리고 이제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자치 재정권도 보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 네. 정부 개헌안에 또 포함된 내용을 보면은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 이런 조항이 새로 생겼고요. 네. 공무원이 재직 중에 그리고 또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의 어떤 공정성,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정관 예우를 방지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헌법에 토지 공개념의 내용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토지 공개념이 뭐냐 봤더니 그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지금 이제 토지 투기로 인해서 많은 불평등 문제가 이제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제 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네네. 또 현행 헌법에서 이제 규정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상생이란 단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뭐 이 밖에도 농어민을 지원한다든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초 학문을 장려한다 이런 내용도 이제 개헌안에 담겼습니다. 뭐 예고대로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이제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개헌안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제 국회 상황이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국회에 어쨌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자유한국당이 오늘 이제 뭐 얘기를 내놓기로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안에 지금 야사당이 다 반대하고 있지 않냐. 어쨌든 정부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야사당이 개헌정책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야당은 좀 시큰둥한 이런 표정입니다. 5당 모두 5개 당 모두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것인데요.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의 설명을 빌리면요. 개헌안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당이 빠져도 부결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빠져도 부결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4당이 아닌 5당이 모두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회 상황의 핵심 바로 이 문제죠.
그렇죠? 네. 한국당이나 민주당 이 양당이 입정 조율이 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는 바로 이게 핵심 문제입니다. 이 문제 3부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뉴스로 가죠. 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군 당국이 어떤 특정 지역에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위수령이라는 것을 이제 검토했다. 그러니까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무력으로 진압하려던 계획이 검토됐다.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이제 끔찍한 일이었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방부가 조금 전에 이런 의혹을 뒷받칠 만한 자료나 진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밝혔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군 인권센터 연결해서 인터뷰 잠깐 가져본 바가 있었는데 그때 수도방위 사령부 회의에서 이게 논의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이제 국방부는 그런 자료나 진술이 없다. 이렇게 좀 밝혔다라는 거죠. 네. 국방부가 방금 말씀하신 수도방위 사령부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이제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들이 다 조사했고 뭐 그때 관련 자료들도 뭐 이렇게 포렌식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뒷받칠 만한 자료 그리고 진술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방부가 수도방위 사령부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던 중에 촛불 집회와 관련된 문건은 발견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그 문건이 이제 2016년 11월 9일에 생산된 문건입니다. 청와대 시위 집회 대비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인데요. 이 문건에는 탄핵 정국 당시에 청와대 어떤 핵심 지역 등으로 진입하는 우발 상황에 대비를 해서 예비대를 증원하고 뭐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수칙이 이 문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말로는 이거 문건 자체가 질서 유지 차원의 문건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군이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이렇게 봤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위수령은 위헌이고 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서 절차에 따라서 폐지하는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밝히기로 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였죠. 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가 지난해 2월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작성해서 보고한 문건, 그러니까 위수령에 대한 이해라고 적힌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자,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양아랑 기자가 전해주신 내용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김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네. 위수령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당연히 폐기해야죠. 근데 왜 이 타이밍에 이걸 발표했을까요? 위수령 관련 논란이 좀 있었고요. 네. 또 작년 저희가 광화문 촛불 광장에서 네.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집회를 할 때 그거 관련해서 병력 동원한 의혹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국방부가 했고 네. 그 결과에 대한 발표를 오늘 했는데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예. 위수령은 이미 사문화된 법이기도 하고 시대 상황하고 안 맞다는 얘기죠. 네. 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고요. 네. 저는 진작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야 되고요. 사실은 지지난 정부, 뭐 그 이전 정부 때 사실 폐지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한다고 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국방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요. 네.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이건 대통령 영의이기 때문에 바로 폐지됩니다. 아, 이게 법률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바로 폐지가 가능한 거요. 네네. 뭐 그거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그래도 네. 좀 그 정리하고 깨끗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네. 그 얼마 전에 군 인권센터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촛불 집회 국면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네. 또 의원님께서도 이제 위수령 관련해서 이제 그 의혹이라고 할 걸 제기하신 바가 있는데 국방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약 50명을 조사한 결과 그런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좀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방부 차원에서 위수령의 존폐, 제가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 위수령을 그러니까 존치할 거냐 폐지할 거냐, 네. 개정할 거냐에 대한 검토가 한 축에 있었고요. 네. 다른 한 축에는 군이 병력 동원했을 경우에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걸 검토하는 문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문건이 두 개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건 이제 국방부에서 벌어졌던 일이고요. 국방부 예. 합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편역 동원 여부에 대한 의혹이 생긴 거는 수방사령부입니다. 그렇죠. 예. 좀 축이 좀 다른 거죠. 요거는 별개 두 가지가 다르게 지금 막 섞여 있는데 네네. 국방부가 50명을 조사했다는 얘기는 수방사에서 군을 동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청와대 경호실과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준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을 뒷받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하나하나 먼저 저희가 군 인권센터하고 인터뷰했던 내용도 바로 수방사에서 회의를 했고 이 회의에서 군 병력 동원을 논의했다 이 의혹이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국방부는 이걸 부인했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자, 국방부의 이런 부인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도요. 네. 실제로 병력을 동원하려고 하는 흔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다면 어딘가 흔적이 남아있을 텐데요. 네. 그런 거는 잘 안 보인다라고 국방부도 판단했고 저도 나름 조사를 했는데 저 역시 그런 거는 발견 못했기 때문에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방사 그 회의를 좀 그러니까 약간 그 과잉 해석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관련 문건은 있는 거죠. 예. 그건 이제 국방부도 이번 발표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질서 유지가 중요하니까 그거와 관련된 대비 계획을 좀 짚어놓은 문서는 있더라. 네. 그 문건이 있다 이렇게 확인해 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제 문건 아니겠습니까? 군 병력 동원을 검토한 문건이 나왔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국방부가 위수령까지 이제 검토했던 흔적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요지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 지금은 전 장관입니다만 어떤 반론을 제기를 했냐면 그 이철희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서 작성한 답변 문서의 성격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한 가지 문건에 대한 설명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요? 그 문건이 제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위수령의 존폐를 검토하는 문건이 하나 있고요. 네. 병력 동원을 검토한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위수령의 존폐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3번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예. 폐지나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네. 근데 저한테 제출되지 않은 문건이 이번에 새로 발견됐는데 그 문건은 위수령에 대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문건이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합니다. 그거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제가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질문도 안 했던 병력 동원하는 거를 왜 검토했냐는 거죠. 네. 병력 동원 여부를 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해서 검토를 했느냐. 이게 제가 첫 번째 가진 의문이고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 오해할 여지가 있다. 큰 뜻은 병력 동원 안 된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양보하면. 그러나 만일을 대비해야 된다. 또 필요하면 계엄령으로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은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무슨 다른 의도로 갖고 병력 동원을 실제로 하려고 했다. 이렇게 예단하고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예. 오해받을 짓을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왜 하느냐. 그때는 사실은 대규모 우리 온 국민이 사실은 붕괴했을 때 아닙니까? 그럼요. 촛불을 들었을 때니까. 왜 하필이면 그때 병력 동원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 오해를 남길 만한 표현을 넣느냐. 제 문제 제기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민구 전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그 답변을 위한 그 문서라고 한다면 이 문서도 그 의원님께 전달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달 안 된 거죠. 두 개 문건 다 저한테는 전달이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병력 동원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 꼭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당시 국방부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으로까지 해석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자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튼 위수령은 폐지한다. 국방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듣고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전해드렸지만 아무리 우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총기 사용을 수칙으로 듣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발 상황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튼 이게 좀 그 과잉 해석이기 오히려 그게 더 안도할 수 있는 것이죠. 군이 전혀 그런 걸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답변을 위한 문서였다면 차라리 그게 나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남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에브 시간인데요. 자, 다음 뉴스로 이어가 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오늘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서요.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남북회담, 북미회담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서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장소에 따라서 더 극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이거에 담긴 의미가 뭘까? 좀 여기저기 이제 분석을 한 곳이 있던데요. 다음 달 말에 이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 판문점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은 문 대통령이 이제 중재자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참여를 해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걸 두고 이제 장소에 따라서 더 극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문 대통령은 일단 이제 회담 자료를 준비할 때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남과 북 그리고 미국에 각각 어떤 이익이 가게 되는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29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에 이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 이렇게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는데요. 네. 고위급 회담 수석 대표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서고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한 명씩이 갈 예정입니다. 네. 통일부는 이제 북측의 고위급 회담에서 정상회담 일정 그리고 이제 어떤 의제를 올릴지 대표단은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내용을 다루자고 할 계획입니다. 뭐 당연히 그 뭐 고위급 회담을 열어야 되는 거죠. 준비 차원에서라도. 네. 그리고 특사단이 가가지고 합의했던 내용 중에 이제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을 3월 중으로 설치한다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아직 이 관련 소식은 안 오고 있죠. 네. 네. 빨리 개통되기를 좀 바라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오늘이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춘분입니다. 예. 봄이 오는 것 같았는데 이제 다시 막 겨울로 되돌아가는 몹시 춥고 쌀쌀한데요. 지금 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좀 많은 눈도 내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TBS가 남산 시절에 네. 4월에도 폭설이 내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뭐 고속도로 거의 그 뭐 네. 정체되고 교통 통제 굉장히 많이 되고 엄청난 일이 있었죠. 예, 예. 네. 기억납니다. 저도. 네, 이제 아무튼 오늘이 춘분인데 오늘도 되게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네.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또 이제 휴업을 한 학교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창밖이 안 보이는데 제가 아까 6시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는 서울에 좀 약한 눈이 내리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대구도 6시 기준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렸고 아마 쌓인 눈이 녹았겠지만 오늘 새벽과 아침 사이에 대구에서 이제 한 눈이 3.3cm까지 쌓였고요. 추풍령에 뭐 9.5, 진도에 8cm, 상주에 2.8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네. 자, 한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네, 경찰이 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예술감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감독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7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제 상습적이라서 중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외국 여행이 많아서 도주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회유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이제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들이 다 조사했고 뭐 그때 관련 자료들도 뭐 이렇게 포렌식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뒷받칠 만한 자료 그리고 진술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방부가 수도방위 사령부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던 중에 촛불 집회와 관련된 문건은 발견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 문건이 이제 2016년 11월 9일에 생산된 문건입니다. 청와대 시위 집회 대비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인데요. 이 문건에는 탄핵 정국 당시에 청와대 어떤 핵심 지역 등으로 진입하는 우발 상황에 대비를 해서 예비대를 증원하고 뭐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수칙이 이 문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말로는 이거 문건 자체가 질서 유지 차원의 문건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군이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봤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위수령은 위헌이고 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서 절차에 따라서 폐지하는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였죠. 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가 지난해 2월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작성해서 보고한 문건, 그러니까 위수령에 대한 이해라고 적힌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자,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양아란 기자가 전해주신 내용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이철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네. 위수령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당연히 폐기해야죠. 근데 왜 이 타이밍에 이걸 발표했을까요? 위수령 관련 논란이 좀 있었고요. 네. 또 작년 저희가 광화문 촛불광장에서 네.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집회를 할 때 그거 관련해서 병력 동원한 의혹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국방부가 했고 네. 그 결과에 대한 발표를 오늘 했는데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예. 위수령은 이미 사문화된 법이기도 하고 시대 상황하고 안 맞다는 얘기죠. 네. 또 위헌 위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고요. 네. 저는 진작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야 되고요. 사실은 지지난 정부 뭐 그 이전 정부 때 사실 폐지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한다고 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국방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요. 네.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이건 대통령 영의이기 때문에 바로 폐지됩니다. 아, 이게 법률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바로 현 장관입니다만 어떤 네. 반론을 제기를 했냐면 그 이철희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서 작성한 답변 문서의 성격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한 가지 문건에 대한 설명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요. 그 문건이 제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위수령의 존폐를 검토하는 문건이 하나 있고요. 네. 병력 동원을 검토한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위수령의 존폐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3번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예. 폐지나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네. 근데 저한테 제출되지 않은 문건이 이번에 새로 발견됐는데 그 문건은 위수령에 대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문건이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합니다. 그건 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대신에 제가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질문도 안 했던 병력 동원하는 거를 왜 검토했냐는 거죠. 네. 병력 동원 여부를 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해서 검토를 했느냐. 이게 네. 제가 첫 번째 가진 의문이고 예.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 오해할 여지가 있다. 큰 뜻은 병력 동원 안 된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양보하면. 네네. 그러나 만일을 대비해야 된다. 또 필요하면 계엄령으로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은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무슨 다른 의도로 갖고 병력 동원을 실제로 하려고 했다. 이렇게 예단하고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예. 오해받을 짓을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왜 하느냐. 그때는 사실은 대규모 우리 온 국민이 사실은 붕괴했을 때 아닙니까? 그럼요. 촛불을 들었을 때니까. 네네. 왜 하필이면 그때 병력 동원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 오해를 남길 만한 표현을 넣느냐. 제 문제 제기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민구 전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그 답변을 위한 그 문서라고 한다면 이 문서도 네. 그 의원님께 전달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달 안 된 거죠. 두 개 문건 다 저한테는 전달이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병력 동원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 꼭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당시 국방부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으로까지 해석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자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튼 위수령은 폐지한다. 국방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듣고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전해드렸지만 아무리 우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네. 총기 사용을 그 수칙으로 듣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발 상황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무튼 이게 좀 그 과잉 해석이기 오히려 그게 더 안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군이 전혀 그런 걸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답변을 위한 문제였다면 차라리 그게 나은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끔찍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땀 기자와 함께하는 가 가능한 거요. 네네. 그거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그래도 네. 좀 정리하고 깨끗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네. 얼마 전에 군 인권센터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촛불 집회 국면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네. 또 의원님께서도 이제 위수령 관련해서 이제 그 의혹이라고 할 걸 제기하신 바가 있는데, 국방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약 50명을 조사한 결과 그런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좀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방부 차원에서 위수령의 존폐, 제가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 위수령을 그러니까 존치할 거냐 폐지할 거냐, 또는 네. 개정할 거냐에 대한 검토가 한 축에 있었고요. 네. 다른 한 축에는 군이 병력 동원했을 경우에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걸 검토하는 문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문건이 두 개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건 이제 국방부에서 벌어졌던 일이고요. 국방부 예. 합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병력 동원 여부에 대한 의혹이 생긴 거는 수방사령부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좀 축이 좀 다른 거죠. 요거는 별개, 두 가지가 다르게 지금 막 섞여 있는데, 네네. 국방부가 50명을 조사했다는 얘기는 수방사에서 군을 동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청와대 경호실과 연계해서. 예.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준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을 뒷받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럼 하나하나 먼저 저희가 군 인권센터하고 인터뷰했던 내용도 바로 수방사에서 회의를 했고 네. 이 회의에서 군 병력 동원을 논의했다 이 의혹이었는데 네. 지금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국방부는 이걸 부인했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자, 국방부의 이런 부인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도요. 네. 실제로 병력을 동원하려고 하는 흔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다면 네. 어딘가 흔적이 남아있을 텐데요. 네. 그런 거는 잘 안 보인다라고 국방부도 판단했고 저도 나름 조사를 했는데 네. 저 역시 그런 거는 발견 못했기 때문에 네네.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방사 그 회의를 좀 그러니까 약간 그 과잉 해석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관련 문건은 있는 거죠. 예. 그 이제 국방부도 이번 발표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질서 유지가 중요하니까 네. 그와 관련된 대비 계획을 좀 짚어놓은 문서는 있더라. 네. 그 문건이 있다 이렇게 확인해 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제 문건 아니겠습니까? 네. 군 병력 동원을 검토한 문건이 나왔고 결국은 네. 이것이 이제 국방부가 위수령까지 이제 검토했던 흔적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요지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 자고 나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통령 재임 중에 현대건설에서 2억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현대건설이 2010년쯤에 이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다스의 자회사 이제 홍은프레닝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네. 이곳에 2억 6천만 원의 분양 용역을 줬는데 실제로 이 홍은프레닝이 그러면 용역의 어떤 대가의 일을 했느냐 그러지 않았다. 이런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고위 관계자도 검찰에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전 대통령은 이제 지난 검찰 소환 조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홍은프레닝 대표인 천안 부인 권영미 씨를 좀 도우려고 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검찰은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도 이전 대통령의 소유로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끝이 없네요. 정말로. 대통령 재임 중에 이랬다는 겁니까? 네. 내일도 자고 나면 또 혹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뭐 검찰이 이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나온 그 문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공작 문건도 이제 여기 들어있다고 어제 전해주셨는데 네. 이 불법 사찰이 의심되는 문건을 바탕으로 수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이제 뭐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네. 이 다스 창고에서 나온 문건들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 그리고 이제 뭐 국가정보원, 경찰청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어제 그 제목만 봐서도 의심할 만한데요. 좌파 계속 이렇게 네, 나왔죠. 온통 네. 좌파 투성이었습니다. 네. 검찰이 이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도 이 다스 창고로 빼돌려진 청와대 문건에서 사회 전 분야를 사찰하거나 또 이념적인 목적의 공격 계획을 꾸민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이제 영장에도 적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좀 소개를 안 해드렸지만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있었거든요. 네. 또 이제 제가 제목을 읽어드리면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당 승리 위한 대책 제시 이런 문건 등이 이제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원래 오전에 예정됐었던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있잖아요. 이게 네. 이제 취소됐다고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법원이 이제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신문기일을 정할지 네. 아니면 이런 신문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할지 내일 중으로 이제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정부 개헌안에 대한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개한 개헌안에는 이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이제 내용이 담겼는데요. 네.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을 지방 정부로 바꾸고 지방 정부의 구성도 이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게 하겠다 그건데요. 이제 그런 방안 중에 또 다른 방안으로 지방 정부의 자치 행정권 그리고 이제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자치 재정권도 보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 네. 정부 개헌안에 또 포함된 내용을 보면은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 이런 조항이 새로 생겼고요. 네. 공무원이 재직 중에 그리고 또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의 어떤 공정성,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정관 예우를 방지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헌법에 토지 공개념의 내용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토지 공개념이 뭐냐 봤더니 그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지금 이제 토지 투기로 인해서 많은 불평등 문제가 이제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제 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네네. 또 현행 헌법에서 이제 규정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상생이란 단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뭐 이 밖에도 농어민을 지원한다든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초 학문을 장려한다 이런 내용도 이제 개헌안에 담겼습니다. 뭐 예고대로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이제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한 개헌안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제 국회 상황이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국회에 어쨌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자유한국당이 오늘 이제 뭐 얘기를 내놓기로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안에 지금 야사당이 다 반대하고 있지 않냐. 어쨌든 정부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야사당이 개헌정책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야당은 좀 시큰둥한 이런 표정입니다. 5당 모두 5개 당 모두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것인데요.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의 설명을 빌리면요. 개헌안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당이 빠져도 부결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빠져도 부결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4당이 아닌 5당이 모두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회 상황의 핵심 바로 이 문제죠. 그렇죠? 네. 한국당이나 민주당 이 양당이 입장 조율이 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는 바로 이게 핵심 문제입니다. 이 문제 3부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뉴스로 가죠. 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군 당국이 어떤 특정 지역에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위수령이라는 것을 이제 검토했다. 그러니까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무력으로 진압하려던 계획이 검토됐다.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이제 끔찍한 일이었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방부가 조금 전에 이런 의혹을 뒷받칠 만한 자료나 진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밝혔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군 인권센터 연결해서 인터뷰 잠깐 가져본 바가 있었는데 그때 수도방위 사령부 회의에서 이게 논의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이제 국방부는 그런 자료나 진술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밝혔다라는 거죠. 네. 국방부가 방금 말씀하신